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 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을 놓고 우리 증시가 개장 초 불안감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기후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도 상당히 괜찮고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금속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6만 원 선이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대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합권이고요. 신한지주 역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9%, KB금융이 1.9%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5% 상승하고 있고요. SK텔레콤 0.2%, LG화학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는 나란히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케이크는 1.3에서 2.8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4% 내리고 있고요. SK에너지, KT엔진은 나란히 보합권입니다. 오늘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쇼핑이 1.2% 내리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기는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1%나 급등하고 있고요. 그 밖에 기업은행, 현대건설, 하나금융지주, 삼성카드, 삼성 SDI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SOE는 1.7% 내리고 있고요. GS건설 역시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OCI는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포스데이터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포스코 ICT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좋은 흐름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3%, SK브로드밴드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1.3%, 성광밴드가 4.2%, 태광이 3.1% 급등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1.7%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 SNC가 1.4% 내리고 있고요. 네오세미테크가 0.5%, 에이스디지텍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3.4%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벨파스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1% 오르고 있고요. 위메이드와 BHI는 나란히 1%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하이텍은 7.1%대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KH바텍이 1.1%, CJ인터넷이 1% 오르면서 오늘 인터넷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진소재가 0.8%, 유니슨이 0.3%, 포스렉은 4.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쪽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오늘 보합권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출발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장이 우세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1600선 위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황 어땠는지 한번 정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은 추가적으로 지준율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 증시가 춘절 연휴로 휴장했고요. 해외 증시의 영향력이 약화된 탓에 투자자들의 관망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보였고 오랜만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6% 상승한 160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510선 근접을 시도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 상승한 508포인트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금 매수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준 데 따라 지수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관 역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599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역시 42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1,57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물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금씩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또 코스닥 시장에 큰 힘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등 오늘 코스닥 지수는 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이 5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2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7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시효과 때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포스코가 오늘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등 이 철강 금속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업종 흐름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등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철강주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운수창고 업종과 음식료 업종, 의료 정밀, 비금속 광물 업종도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는 등 운수장비 업종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0.3% 강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오늘 통신업종은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전기가스 업종과 보험업종, 금융업종과 종이목재업종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발생 물질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난 16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가 5% 급등했고요. 후성과 LG화학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D 산업의 호황으로 블루레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IBK증권은 오늘 블루레이 시장이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4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대 100GB에 이르는 대용량 3D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광 디스크는 현재 블루레이가 유일하다면서 3D TV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관련주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인도 진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유화증권은 인도 정부의 3G 이동통신 및 와이브로용 주파수 경매가 이달 말에서 오는 4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관련주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하며 기지국 및 중계기 등 인프라 투자까지 합산하면 1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산텔레콤과 KMW 등 관련 종목 들이 줄줄이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또 오늘 유 헬스케어 테마주들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 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22일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와이브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통신 관련 기업들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 중심에 바로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신PJ가 경영권 분쟁 소식 이후 이거래일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큐스팜은 간염치료제 유럽 특허 취득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큐스팜은 지난 12일 난치성 질환인 C형 간염치료제 관련 조성물에 대해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GK파워가 화력발전소 재처리 사업에 대한 기술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95%의 감자를 마치고 거래를 재개한 이엔텍이 재상장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엔텍은 지난해 11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김영식 보통주 20주를 동일 주식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에서는 휴장하는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오늘 한번 상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춘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 대만과 중국, 홍콩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 상승한 1034포인트로 오후장을 마쳤는데요. 수출주의 선방이 두드러진 가운데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밖에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는 춘절 연휴로 휴장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중국과 대만은 오는 19일까지 휴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증시는 3위 시중은행인 웨스트팩의 실적 호재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0.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나흘 연속해서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20원 가까이 내리기도 했는데 오늘 6원 20전 오른 1157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환율 시장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선 초반에서 제한된 등락을 보였는데요.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6원 20전 상승한 1157원 5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부담과 그리스 지원에 대한 혼란, 그리고 중국 긴축 여파로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상승 시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주요 증시의 휴장에 따른 모멘텀 부재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1152원과 1153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장 후반 들어서는 115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설 연휴 첫날이라 달러 매수와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국내 증시가 회복되고 있고 유로화도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일단은 안정세를 찾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20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1151원 50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16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600선에 다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 오르면서 50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황 점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금일 장 시작 전에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 그리고 유럽 문제 해결의 불확실성, 거기에 두바이 월드의 채무 중에 70%만 상환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등 악재가 많은 채 불안하게 시작을 했지만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그랬었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이미 예상된 내용이었고 또 시기만이 문제였다는 인식과 오히려 유럽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와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었는데 외국인은 화학과 자동차주를 그리고 기관은 조선 철광 등 업종을 매수를 하면서 이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와이브로 확산 기대감에 통신 장비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 등 실적 호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 종합을 한번 살펴봐도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수급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예,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악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매매는 국내 시장에서 5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는 등 글로벌 유동성 전반적인 축소 가능성이 좀 커지는 가운데 수급의 불안함이 그동안 많이 이어지고 왔습니다.
금일은 소폭 매수세를 보였지만은 여전히 연속성 없는 매매로 추세적인 전환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라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1,500대 중반부터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하방 지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급상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무너진 수급 속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갔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불안한 모습이라 향후 외국인 매매 추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 같은 상황에는 또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가야 할 텐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꾸준히 횡보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전에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지만은 금요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번 주 초 여전히 그리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낙폭이 제한됐고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 다소 양호한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악재를 흡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증시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상황이라 이번 주 초반 유럽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따라서 변동폭이 결정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향후 예정된 경기 선행지수나 제조업 지수, 주택 지표 등 경기 지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된 가운데 유럽 문제 해결에 따라서 변동성 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부탁드릴까요? 예,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와 프로그램 매수세가 장 초반 악재를 극복을 하면서 16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중국이 추가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악재인 동시에 남유럽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고 또 악재의 영향력은 점차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유럽 문제의 지원 방안 정도에 따라서 반등의 정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중국의 연유로 인해서 중국 증시 영향력이 축소된 가운데 국내 시장은 남유럽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제한된 박스권 속에서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 국내 시장도 다소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600선 이상에서는 차츰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도요타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주, 그리고 수주 모멘텀에 있는 조선주,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통신과 통신 장비주 등은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업종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현금 확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 도요타 사태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고 그리고 또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볼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통신장비주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총액 한도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총액 한도 대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출 운용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한도 대출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10조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유지할 계획이지만 완화된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경제 불균형 가능성에 유의해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월간 산업용 전력 판매 증가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전체 전기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판매가 지난 1월 1942만 7천 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간으로 25% 증가한 1976년 2월 이래 3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비교 기준이 된 지난해 1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감소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산업 현장의 전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49.4%, 철강 43%, 조립금속과 기계장비는 33.2%와 3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따른 소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 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악의적인 소송이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 분쟁 조정을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무국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자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그리스 사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재무장관들이 논쟁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어떤 명확한 이벤트가 나올 것으로 현재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